네, 안녕하세요. 김재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그 주가가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걸 보통 바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빠지긴 많이 빠지는데 여러 가지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뭐 카카오랑 같이 도매급으로 엮어서 정부에서 규제 받는 거 아니냐, 또 네이버 관련돼서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 그리고 네이버가 하는 사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치여서 가장 앞으로 엄청나게 주목받을 AI 관련돼서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보다 뭐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57%가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근데 그럼 네이버가 기존에 하고 있는 캐시카우들, 아까 웹툰 말씀드렸죠? 커머스 말씀드렸죠? 광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페이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말씀드렸죠? 다 성장은 하고 있어요. 물론 카테고리별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것도 있어요. 웹툰은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이 있고, 생각보다 네이버 페이, 핀테크는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27%. 핀테크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그렇게 광고 경기 나빠서 광고 줄일 거라고 하는데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의 서칭 광고, 물론 디스플레이 광고는 8% 정도 줄었어요. 서칭 광고 안 줄었고요. 서칭 광고는 광고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광고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산을 줄이더라도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가장 마지막에 줄여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광고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장률이 빵이다, 역성장할 거라는 거랑 다르게 네이버의 검색 광고도 올해보다 내년에 6% 성장이 나옵니다. 이건 가장 레포트 중에 보수적으로 잡은 걸 본 거고요. 많이 보는 데는 두 자릿수 10% 이상 성장을 보는 데도 있다. 네이버가 AI를 못하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AI의 사업 가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선순환을 하는 이 엄청난 이 라이브 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AI 사업 가치다. 라이브 데이터.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 유저의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관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출처 제공을 통해서 커머스, 금융, 콘텐츠, 이런 네이버의 버티컬 사업이랑 연결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선순환하는 엄청난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AI 사업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죠? 챗 GPT도 데이터예요. 검색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직관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출처를 통해서 커머스, 금융, 콘텐츠 등 버티컬 사업과 연결을 해서 수익화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또 단점을 지적하죠. 쿠팡보다 뭐가 떨어진다? 이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가 떨어진다. 물류, 쿠팡이 뭘 엄청 했죠. 물류 창고를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물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물류를 자동화했고, 쿠팡 새벽 배송, 그죠? 그건 마켓컬린가? 쿠팡도 새벽 배송 있죠. 그래서 커머스 쪽에서 쿠팡보다 딜리버리, 물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가진 엄청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쟁력 차이를 만회할 예측 기반을 하고 재고 관리 프로세스까지 강화해서 주문을 미리 선 예측해서 말까지 재고 관리의 선제적인 풀필먼트, 이 프로세스를 네이버만의 창의적인 AI 데이터로 쿠팡하고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딜리버리 쪽에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AI 서비스 그냥 무료가 아니죠. 절대 공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AI 서비스 기반의 유료 구독 모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료 구독 모델. 생각보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적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하고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AI 서비스 관련돼서는 정확도하고 신뢰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도하고 신뢰도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엄청난 비용 들어가는 걸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당연히 AI 빅데이터 시장도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계속 독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API 서비스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직접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직접 경쟁할 때 그 AI 관련돼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거는 전체 비중 중에 0.1%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구글이나 그죠? 아마존이나 또 어디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국내 시장을 신경을 쓸까요? 전 전혀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의 한국어 서비스가 얼마나 압도적일지, 한국어 서비스. 우리는 국내에서 시장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B2B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드는지가 핵심인데, 한국어 서비스, B2B 경쟁력 다 네이버가 국내에 원탑이다. 최근에 AI 추천을 통한 쇼핑 구매가 6월달 기준으로 전체 거래액의 이미 13%를 넘었고요. AI 추천한 글로벌 웹툰 클릭수가 30% 이상이 초과됐고요. 파파고 번역이, AI를 통한 그 파파고 번역이 2억 건 넘게 초과됐어요. 그만큼 이미 네이버 전체 이 서비스와 관련돼서 AI 서비스가 깊숙이 침투해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가 좋다. B2B 쪽에서는 쇼핑 상품 추천하고 다양한 언어의 챗봇 서비스에 AI 콜 서비스, 문자 생성, 음성 합성 서비스가 이미 상품화로 판매하고 있고요. 광고비에 대한 매출 비율.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매출이 증가하겠죠. 이유는 뭐다? AI로 클라이언트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그리고 가장 네이버가 커스터머 소비자 입장에서 락인 효과라고 하죠. 잘 돼 있으니까 락인 효과가. 모든, 그죠? 검색부터 구매부터 결제부터, 그죠? 검색, 콘텐츠, 구매, 결제, 그죠? 광고,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가능하니까. 쇼핑, 여행, 콘텐츠 판매, 구매 이런 게 네이버의 이 AI 서비스를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당연히 거래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B2B AI 서비스는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요. B2B 서비스가 확대되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증가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가 챗GPT 점유율이 올라가면 곧바로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하락한다. 그 실제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수치도 나왔고요. 챗GPT가 엄청 뜨니까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물론 인정합니다. 구글, MS가 네이버보다 데이터의 질, 데이터의 양, 하드웨어 인프라, 인력 측면에서 네이버보다 우위다. 그럼 당연히 구글하고 MS랑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살아남으려면 챗 GPT의 점유율을 방어하는 서비스에 네이버는 집중할 건데, 한국어에 특화된 아니 구글하고 MS 이 챗 GPT 이거 써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한국어에 특화된 특정 서비스, 특정 제품에 특화된 버티컬 AI에 집중할 거다. 어디가? 네이버가. 한국어에 특화된 특정 서비스, 특정 제품. AI 관련된 매출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기당 100억 미만. 그래서 전체 매출의 0.02% 정도밖에 안 돼요. 네이버 전체 매출. 이제 시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AI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증가보다 이게 중요한데요. 서비스 전반에 거친 어떤 거요? 인프라, 기술 인프라. 유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기업이 고객과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활동, 이거를 높이는 기반 인프라, 기반 기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딱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 티켓 광고, 맞춤형 검색, 쇼핑 고도화에 따라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고, 이후에는 이제 파파고 같은 거 유료화하고, 그죠? 유료 모델로 가는 거죠. AI 솔루션 B2B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AI가 당연히 네이버 수익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 챗 GPT는 다른 데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잖아요. 데이터가 다 돈이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가 다 있죠. 기존의 검색으로 통한 데이터, 쇼핑으로 통한 데이터, 엄청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데이터, 그죠? 그리고 이미 개발한 네이버의 클로버를 통한 데이터,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뭐 있죠?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죠. 와, 다 갖고 있어요. 네이버야말로 데이터의 끝판왕이다. AI의 쌀은 뭐다? 데이터. 네이버는 뭐다? 데이터의 끝판왕.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챗 GPT와는 다르게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들 수밖에 없다.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냐? 챗 GPT랑 유사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버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용 AI 검색 서비스인 생성형 AI 기반, 이게 두 가지가, 대화형 AI랑 생성형 AI, 그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 하이퍼 클로버 X의 매개 변수는 빅테크들의 LMM이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그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몇 개요? 2040억 개. 2040억 개로 성능에 대한 경쟁력을 기대하고 있다. 거대 언어 모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2040억 개의 매개 변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포인트죠. 여러 개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만을 집중적으로 합성시켜서 국내 서비스의 품질이 빅테크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미 소카 너무 잘 아시죠? 스마일게이트 아시죠? 한컴, 한글과 컴퓨터, 다수의 스타트업들이랑 이미 제휴를 하고 있다. B2B 이미 하고 있다. 네이버가요,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결합한 멀티 검색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상품 노출을 보편화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텍스트를 결합한 멀티 검색, 이걸 통해서 실제 구매 전환하는 비율이 3배 이상 올라갔대요. 구매 전환 비율. 당연히 그렇겠죠. 멀티 검색을 통해 완전 개인 맞춤형이니까. 그래서 네이버 CEO가 주주서한을 통해서 제4의 전환기다. 제4의 전환기. 뭐가? 생성형 AI 시대가. 제4의 전환기, 생성형 AI 시대에 네이버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검색을 고도화하겠다. 이 고도화하겠다는 게 결국은 커스터마이징 하겠다는 커스터마이징. 최적에 맞춤화 하겠다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이거 철자 맞죠? CUSTOMIZING. 핵심 어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비즈니스 및 창작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맞춤형 AI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네이버 플랫폼에 적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AI 시장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뭔지 신영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네이버의 초대 규모 AI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에이전트가 클로버 X입니다. 네이버 고유의 기술과 방대한 검색 데이터가 결합돼서 니즈에 맞는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죠? 적시성이 떨어지거나 정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클로버 X가 검색, 커머스, 광고, 클라우드, 웹툰이랑 컨텐츠 산업 전반에 적용해서 소비자, 구매자, 개발자, 기업 모두 편의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검색 서비스 Q, 그 다음에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에디터
클로버 for 라이팅, 그죠? 기업의 사내망하고 기업 사내망하고 연동하는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로 클라우드 for 하이퍼 클로버 X.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이 나온다.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한 유진증권 레포트를 보시면 검색 특화 AI 서비스 Q는 사람처럼 검색 답변이 가능하대. 우리 챗봇 같은 거죠. 버티컬 서비스랑 연동돼서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11월에 네이버 검색으로 통합 적용되고요. 클로버 스튜디오는 뭐다? 고객사 전용 거대 언어 모델, LMM이 거대 언어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딩 없이, 특별한 코딩 없이 생태계랑 서드파트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고 해당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튜닝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젝트 커넥트 C는 기업의 뭘 향상시켜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플랫폼으로 디자인, 코팅, 자료 탐색, 문서, 스케줄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분산된 업무 환경을 통합형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쇼핑의 방향성은 이건 NH투자증권을 참조했는데요. 검색 플랫폼,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페이먼트 플랫폼. 근데 노출하고 결제까지 현재 수익화되지 않았던 거를 기술 기반으로 확장시켜서 수익화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물류 쪽에 약점 있는 거를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 그죠? 그래서 1월달 이후 도착 보장 사용자가 5배나 증가했대요. 1월 이후 거래액이 매월 10%씩 성장하고요. 7월까지 70% 이미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이거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조 1천억대. 그래서 실제로 다 자사몰이 있잖아요. 이제 브랜드사들이 이게 제 포인트죠. 자사몰, 독립된 자사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브랜드 몰을 메인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훨씬 유입 효과가 크니까 그냥 이 브랜드사들이요 네이버 브랜드 몰을 메인으로 한대요. 그게 27%까지 상승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럼 당연히 수수료 받아야죠. 브랜드 CRM 솔루션을 통해서 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2%의 fee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계속 노출과 결제에서 수익하지 않았던 커머스 솔루션을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를 통해 커머스 B2B 수익 모델을 하고 있겠다. 자,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는 3,300만 회원이고요. 그 중에 1,8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월 결제자로요. 그죠? 그리고 370만 개의 이 네이버 페이 사용처가 있대요. 오프라인 최대 결제 1억 넘는 게 차량 결제한 게 있고요. 온라인 최대는 1억 넘는 시계. 저는 시계에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시계는 좀 좋은 거 차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결제 수단이 다각화되고 해외 결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결제 규모가 올해 60조고요. 3년 내 100조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00조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내 원탁, 카드사, 이 B2C 결제 규모 수준이라고 해요. 당연히 검색하고 쇼핑 플랫폼 온 오프라인 포인트 생태계가 다 통합적으로 연결된 페이먼트 솔루션이 네이버 페이의 강점이에요. 지금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랑도 지금 차별화되고 있죠. 보험은 개인화되고 목적성 있는 보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증권, 네이버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까지 시작했고요.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서비스까지 시작했대. 네이버 페이 제휴 통장이 150만 개고 체크카드가 40만 개고 누적 결제액이 2조 3천억 개요. 연간 27% 성장한다. 어마어마하죠. 자, 웹툰은 다양한 글로벌 OTT에서 네이버 웹툰이 1위를 했죠. 그래서 창작자랑 유저가 함께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에코시스템을 만든대요. 근데 이거 재미난 게 이 스토리텔링 플랫폼이에요. 600만 명의 창작자 수를 갖고 있고요. 10억 평 넘는 작편을 보유하고 있고요. MAU 뭘까요? 이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7,060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23년 기준으로 스토리텔링 플랫폼에서 1조 8천억 매출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웹툰도 이제 AI와 함께 가자. 그래서 기술로 창작자를 지원하고요. 웹툰을 네이버 내에서 이미지형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고 자동 채색 등 아까 AI 기반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AI가 주는 같이 보는 웹툰을 넘어서 새로운 인터랙션, 상호 교환하고 그런 상호 호환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거죠. NH투자증권 참고했는데요. 자, 요거 인터뷰한 건데요. 향후 커머스 쪽부터 먼저 볼게요. 1, 2년간 쿠팡이랑 계속 양강 체제죠. 근데 네이버는 더 롱텀으로 5년 장기 관점으로 보면 빅헤드와 롱테일이 공조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AI 솔루션이 결합되면 AI 솔루션이 결합되고 또 뭐요? 유저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면 빅헤드와 롱테일이 공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테크 기반의 커머스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AI 관련된 기술력이 쿠팡이 네이버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죠? 쿠팡과의 경쟁의 포인트. 자, 라스트 스마일 배송이 있어 단점이 있는데 AI로 인해 물류 효율화가 가능한가?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죠. 미리 선 주문을 예측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대규모 AI 모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류 제휴업체나 효율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쿠팡하고 이 물류 배송 서비스 관련된 단점을 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셀러, 이게 브랜드 스토어죠. 브랜드 스토어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1월 대비해서 5배나 늘어났대요. 5배.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가지고 물류 제휴사와 핵심 물류 지표를 가지고 논의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죠? 코로나 기간 동안 와 창업자가 원래 2, 3만 명인데 현재도 10,000명 정도 수준이래요. 신선식품. 신선식품 쪽 소고기, 돼지고기를 배송하는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도착 보장 서비스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확장이 되고 있죠. 지금 브랜드 솔루션 쪽은 전체 거래 대금은 10%인데 이것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브랜드 침투율도 계속 올라가서 전체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영업 이익률 지금 15.5%인데 이거보다 개선된 16%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한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AI 매출 제트홀딩스 일본 쪽 검색 쇼핑 서비스랑도 시너지 효과, 그래서 이익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클로버 X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특화된 산업을 하고 있고 한국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당연히 더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특화된 모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결국 데이터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건데 이미 기업체 쪽에서 AI 네이버랑 협업하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대겠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에서 기업들의 네이버랑 함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B2B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본 제트홀딩스 도입 가능성. 토종 LMM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그리고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LMM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생성형 AI를 쓰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면 검색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 생성형 AI도 당연히 스마트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어 데이터를 주로 학습하는 네이버가 해외로 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식과 지능을 구별한다고 해도 지능과 지식을 완벽하게 떼놓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적인 투자가 요하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시스템에 대한 프로바이더를 제공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뉴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은 가능할 것이다. AI 관련된 현재 비용 상황은 인건비가 아니라 대부분 장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장비 비용. 근데 이미 학습된 부분은 현재 된 GPU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B2B를 과금 체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비용 관련돼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결국 AI를 접목해서 B2B가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랑 B2B를 통해서 이 AI에 대한 수요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네이버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